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화RR입니다. 2018 행시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823페이지 로마字 3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보겠습니다. 3화RR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字 3번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1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라고 하여 공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대상이 된다. 양가를 보내 공권력의 행사 통치행위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대상성을 인정하였다. 법령소원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법규명령, 도약 등의 법령과 조례의 규정 자체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령소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규칙도 재량준칙일 경우 또는 법규명령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헌법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가 대상성을 부정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란 행정청의 장래 행정작용의 예정계획을 말하는데 이에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있고 비구속적인 것도 있다. 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에 824페이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의 대상이 된다. 대상성이 부정된 행정계획 2012년도 기본계획 중 총장 직선제 개헌을 국공립 때 선진화 10% 규정한 부분을 행정계획으로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권력적 사실행위 헌재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관여 정도,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 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에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사실행위는 그 대상성이 부정된다. 행정청의 거부행위 헌재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보나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대상성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타, 그 외에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 간의 내부 의사결정, 실질적 처분성 인정되는 민원회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심의 절차 종료 결정, 심사 불개시 결정, 공민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등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대상이 되었고 그 수 또한 많았는데 형사소송법 비등으로 재정신청법원이 신청하는 대상이 확대되어 대상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다. 헌재는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 기각 결정도 대상성이 있고 주소 요건도 충족한 것이라고 하여 원한 판단에 들어갔었으나 2015년 자신이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825페이지 된다는 이유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공권력의 불행사, 부작위 방어 1번 자기의미의 존재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자기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그런 자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방가 1번의 입법부작위 유형, 재판, 형식 헌재는 입법부작위를 동그라미 1번의 진정 입법부작위, 동그라미 2번의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나누어 달리 다루고 있다. 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법령이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부작위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하긴 하나
법령이 있는 상태이므로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있는 그 불완전한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적부적인 헌법소원, 즉 법령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요컨대 부작위 소원의 대상으로는 입법 부작위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진정 입법 부작위의 대상성 요건, 그러나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여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재는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2번.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도 출시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대상이 된다. 방금 3번의 행정부작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부작위의 경우에도 자기 의무가 있으면 전제로 대상성이 인정된다. 즉 헌재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826페이지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의 주체인 자기 의무가 도출된 경우, 셋째, 공권력의 주체의 자기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가 3번의 대상성이 부정되는 경우. 양가 1번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 사법상 행위,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률 효과가 없는 기관 내부적 행위, 내부 감독 작용으로서의 통보나 지시, 내부 대책 지시, 처분성이 없는 민원 회신, 어린이 현장의 재정 선포 행위, 새로운 법적 권리 의무에 부과하거나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고지 행위 등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대상성이 부정된다. 방과 2번의 법원재판. 원칙적 불인정.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가 위헌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평등권 내지 재판정권의 침해가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본다. 예외적 인정. 다만 헌재는 헌법재판도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인정에는 두 가지 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그라미 1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동그라미 2번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 통으로 암기하시고 주관식에서 이대로 쓰시면 고득점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한다. 헌재가 827페이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된 논거는 위헌법령을 적용하는 법원 재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예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 있는 사안, 즉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변형 결정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위 예외에 대상성 인정된 예가 없고
경우 줄곧 각하 결정이 되고 있다. 방과 선반의 원행정처분, 법원재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행정재판을 모두 거친 뒤 그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법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자들은 원행정처분도 공권력 작용이라는 점으로 대상상을 긍정하는 견해가 많으나 현재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부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즉 원행정 처분에 대한 법원 재판의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행정 처분도 대상이 된다고 한다. 2번의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면 물론이다. 자연인 외에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정당,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나 그 소속기관, 국가조직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이나 그 소속기관 등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인 능력이 없다. 828페이지 3번의 청구인 적격. 양가 1번에 침해되는 기본권의 존재,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헌재법 제68조 제1항이 명시하는 대로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양가 1번에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 요건,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방가 1번의 자기 관련성 개념.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람 자신에게 관련되는 침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관련성. 제3자의 자기 관련성 문제. 따라서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정되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헌재는 제3자의 자기 관련성 인정 여부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범 대상, 법규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정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양가로 이번에 직접성, 개념, 직접성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권의 침해는 그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로 인해 바로 청구인에게 발행되는 침해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문제되는 공권력 작용으로 바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권력 작용을 집행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침해가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 그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본다. 829페이지 법령소원에서의 직접성의 요건. 법령소원에서 직접성이 특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왜냐하면 법령은 원칙적으로 추상적이므로 집행작용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하고 집행작용 없이 법령 자체로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령소원이 부적법하게 될 것인데 반면에 법령 그 자체로 바로 직접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직표성을 가진 법령소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령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고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 박탈을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 헌재는 법규범위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첫째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 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둘째 당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의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방으로 3번의 현재성. 현재성이란 장래에 발생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헌재에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헌재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본권 침해인 경우 장래에 발생할 침해에 대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 중에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함으로써 이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고 적용하고 있다. 4번의 권리보호의 이익. 재판절차법에서 일반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 당해 재판이 실제적으로 구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기본권의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 내지 경과된 경우 중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다른 구제 방법은 의미가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미 종료 또는 경과된 침해행위에 대한 취소 결정을 구하는 것은 헌재가 취소할 대상도 없어져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본다. 권리보호이익은 협의의 소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용어를 좀씩 다르게 쓰이는 게 또 차이죠. 권리보호이익이 830페이지 헌법소원 측이 당시뿐만 아니라 헌재가 결정할 시점에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예외적 심판 이익의 인정.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하더라도 심판 이익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즉, 동그라미 1번에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동그라미 2번에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심판 이익을 인정한다. 이러한 완화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헌법 질서 유지 기능에 근거한다. 청구인의 개인적 권리 구제에는 의미가 없으나 그래도 심판을 하여 헌법적 해명을 통해 객관적 헌법 질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공권력 행사의 유연성이 아니라 단지 유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사 유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유연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 청구 이익이 부인된다라고 한다. 보충성의 원칙 개념.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최종적, 최후적, 법적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외에 법률상의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일컬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재법 제68조 1항 단서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 원칙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그 자체로 직접 취소하거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성 원칙의 비적용과 예외. 1번의 비적용. 다른 구제 절차가 없으면 보충성 원칙이 아예 적용될 수 없다. 바로 법령소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반 법원의 법령 그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문로 하여 제소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반거리변의 예외. 헌재는 다른 구제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다른 830페이지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더라도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 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 절차의 이행에 기대 가능성이 없을 경우 다른 구제 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의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이다. 6번의 청구기간 원칙. 헌재법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가 있으면 한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모두 지켜져야 하고 어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한 경우에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헌법소원이 된다.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에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법령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 시행 후 비로소
분명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7번에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 헌재법 제25조 3항은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청구 요건이고 변호사 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가 악화된다. 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으로 보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재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 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헌재는 그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2페이지. 8번의 청구서 기재. 그 외 청구 요건으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에는 1번에 청구 및 대리인의 표시, 2번에 침해된 권리, 3번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번 청구 이유, 5번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봤네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요건이고요. 혹시 민소법을 아직 공부 안 하셔서 모르는데 공부하셨으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